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루신 원작의 아큐 정전 4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중추절 직후 아큐가 미정으로 돌아온다. 많은 돈을 벌어 돌아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만 좀도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또다시 무시당한다. 신의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당에 대해 알고 있던 아큐는 혁명당이 자신의 편이라는 생각에 의기양양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장의 인심은 안정을 찾아갔다. 혁명당이 성 안에 들어오긴 했으나 별로 큰 변동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무서운 일은 혁명당원이 변발을 자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가장 앞장선 사람은 수재였고 조사신과 조백안, 그 뒤가 아큐였다. 혁명당이 오셨어. 뒤통수를 휑하게 해가지고 다니는 조사신을 보고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다. 아큐도 대젓가락으로 변발을 머리 꼭대기에 감아붙이고 용기를 내어 거리로 나갔다.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으나 놀라지 않았다. 아큐는 기분이 나빴고 자신이 쓸모없이 느껴졌다. 더구나 소디를 만나자 그는 더욱 배알이 뒤틀렸다. 소디, 네가 어떻게 변발을 감아 올린 거냐? 어? 네가 무슨 상관이야? 요사이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가짜 양놈 하나뿐이었다. 조수재는 편지를 한 통 써서 가짜 양놈에게 부탁해 성 안으로 들여보내고 거인 영감에게 자기를 소개해 자유당에 입당시켜주기를 당부했다. 얼마 후 수재는 한 개의 은복숭아를 가슴에 달게 되었다. 은복숭아? 내가 뒤떨어진 이유가 바로 그거야. 혁명을 하려면 항복했다고 말하거나 변발을 말아 올리는 걸로는 부족해. 혁명당과 교제를 맺을 혁명당원을 알아야 되는 거였어. 그가 평소 알고 있는 혁명당원은 단 2사람뿐인데 성 안에 한 사람은 벌써 처형당했고 현재로서는 가짜 양놈뿐이다. 그는 가짜 양놈과 의논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가짜 양놈은 안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새까만 양복을 입은 그는 가슴에 은복숭아를 달고 손에는 아큐에게 고통을 주었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 맞은편엔 조백안과 3사람의 건달패가 부동의 자세로 그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가짜 양놈을 뭐라고 부르지? 외국인이라는 것도 적당치 않고 혁명당이라 하기엔 어색하지. 양 선생이 좋겠어. 양 선생은 눈을 부릅뜨고서 강연에 열중하고 있었다. 난 성격이 급해서 그들과 만나면 늘 이렇게 말했어. 홍영, 우리 빨리 시작합시다. 그는 늘 노라고 말하지. 이건 서양 말로 아니라는 뜻이야. 그렇지 않으면 우린 벌써 성공했을 거야. 그러나 이거야말로 일에 대한 신중한 자세라고 할 수 있지. 아큐는 그가 잠시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으나 어찌된 셈인지 그를 양 선생하고 부르지 못했다. 뭐야? 저도 나가! 저도 혁명을 하려고. 나가라는 말 못 들었나? 선생님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하고 있어? 아큐는 정신없이 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우수가 끓어올랐다. 양 선생이 그에게 혁명을 허락하지 않는 한 그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그에게 이런 안타까움은 태어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라도 말아올린 변발을 풀어내려야 해. 하지만 그는 변발을 풀지 못했다. 그는 밤이 깊도록 거리를 쏘다니다가 술 2사발을 외상으로 마셨다. 술이 뱃속으로 들어가자 점점 기분이 좋아져 마음속에 흰 투구와 흰 갑옷의 단편이 떠올랐다.
어느 날 그는 그전처럼 할 일 없이 거리를 배회하다가 술집이 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야 천천히 사당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분명 폭죽 소리는 아니었다. 쓸데없이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아큐는 곧 어둠 속을 달려나갔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저기 어떤 사람이 도망치는 것 같은데. 이를 본 아큐는 재빨리 몸을 돌려 뒤쫓아갔다. 그 사람이 방향을 바꾸면 아큐도 따라서 방향을 바꾸었다. 그 사람이 멈춰서자 아큐도 멈춰섰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소디였다. 뭐야 넌? 조시댁이 약탈당했어! 소디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다. 아큐는 길모퉁이로 나가 귀를 기울였다. 자세히 보니 흰 투구에 흰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상자와 가구를 메고 나오는 게 보였다. 수제 마누라의 남경식 침대도 메고 나오는 것 같았으나 확실히는 알 수 없었다. 아큐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사당으로 돌아왔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누워 있었다. 흰 투구에 흰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왔으나 그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 좋은 물건을 날랐으나 자신의 몫은 없다. 이건 그 밉살스런 가짜 양놈이 나에게 혁명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내 몫이 없단 말인가? 아큐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화가 치밀고 급기야는 마음 가득히 쌓인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개 돼지 같은 양놈 두고 보자. 네 놈이 혁명을 했겠다. 혁명죄는 참수형이야. 내가 어떡하든지 고소해서 네 놈 목이 댕강 잘리는 꼴을 보고 말 테다. 댕강! 조시댁이 약탈을 당한 후 미장 사람들은 통쾌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것은 아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나흘 후 아큐는 밤중에 벼랑간 체포되어 성 안으로 끌려갔다. 성 안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정오였다. 아큐는 자기가 어느 허름한 관청으로 끌려들어가 조그만 방에 처박혀졌음을 알았다. 자세히 보니 방 귀퉁이에도 두 사람이 더 앉아 있었다. 그 두 사람도 시골뜨기처럼 보였는데 한 사람은 할아버지 때 체납한 묵은 소장료 때문에 거인 영감에게 고소당했고 또 한 사람은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했다. 난 혁명을 하려 했기 때문이오. 그는 오후에 창살 문 밖으로 끌려나갔다. 대청에 가보니 머리를 빡빡 깎은 노인이 한 사람 앉아 있었다. 아래쪽에는 일소대의 병사가 서 있고 책상 옆에도 긴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10여 명 정도 서 있었다. 아큐는 이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자 무릎에 힘이 빠져 그만 꿇어앉고 말았다. 서서 말씀드려라. 꿇어앉으면 안 돼. 제 노이의 근사. 자, 어서 사실대로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매를 면치 못할 테니까. 다 알고 있으니 어서 말해. 그럼 널 석방해주겠다. 저는 사실 차주에서 여기와 가담하려고. 그러면 왜 오지 않았는가? 가짜 양놈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허튼 소리 마라.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늦었어. 대거리들은 지금 어디 있나? 조시댁을 약탈했던 놈들 말이다. 그놈들은 저를 부르러 오지 않았었습니다. 저놈들끼리 멋대로 들고 나간 겁니다. 어디로 달아났지? 사실대로 말하면 석방해준다. 진짜 전 모릅니다. 그놈들이 저를 부르러 오지 않았었으니까요. 그가 두 번째로 유치장에서 끌려나온 건 이튿날 오전이었다. 노인이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더 할 말은 없는가? 없습니다. 그러자 긴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종이와 붓 한 자루를 아큐 앞에 놓고 붓을 그의 손에 쥐어주려고 했다. 서명을 해라. 전 글을 쓸 줄 모르는데요.
그럼 너 좋은 대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라. 아퀴는 엎드려 있는 힘을 다해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러나 떨면서 간신히 그려 거의 마무리하려 할 때 붓이 위로 솟구쳐 수박씨 모양이 되고 말았다. 아퀴는 자기가 동그랗게 그리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아퀴는 다시 유치장 안에 쳐넣어졌다. 그의 생각으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종이 위에 동그라미를 그려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다만 동그라미가 동그랗게 그려지지 않은 것만은 하나의 오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야만 동그란 동그라미를 그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냥 잠들어 버리고 말았다. 이날 밤 거인 영감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는 대장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한 사람을 벌해서 만인을 훈계하자는 겁니다. 내가 혁명당이 된 지 20일도 안 되는데 강도 사건이 10건에 이르다니. 아니 도대체 내 최면 뭐가 되겠소? 거인 영감은 만약 잃어버린 물건을 찾지 못하면 자기는 즉각 민정협조의 직무를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마음대로 하시오. 그날 밤 거인 영감은 한잠도 잘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사임한 것도 아니었다. 아큐가 세 번째로 끌려 나온 건 거인 영감이 한잠도 못 잔 바로 다음날 오전이었다. 상좌에는 역시 예전의 노인이 와 앉아 있었다. 아큐도 역시 전처럼 꿇어 앉았다. 무슨 할 말이 없는가? 없습니다. 벼랑간 긴 두루마기를 입은 여러 사람과 짧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에게 무명으로 된 등걸이를 입혔다. 거기에는 어떤 검은 글자가 쓰여 있었다. 아큐는 기분이 나빠졌다. 아큐는 포장 없는 수레에 태워졌다. 수레는 곧 움직이기 시작했다. 길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순간 아큐의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다. 지금 난 목을 잘리러 가는 거야. 내 목이 잘리다니. 그래, 침착하자. 사람으로 살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목이 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는 형장으로 가는 길을 알기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수레가 왜 형장으로 가지 않는 걸까? 그는 본보기로서 거리에 끌고 다니는 것임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알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본보기로 거리에 끌려다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저기 저 사람은 오씨 아줌마? 뜻밖에도 길가의 인파 속에서 오씨 아줌마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성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었다. 갑자기 아큐는 자기가 배짱이 없어 노래 한 곡도 부르지 못한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 순간 그의 사념은 또다시 회오리 바람처럼 머릿속을 휘저었다. 4년 전 난 산기슭에서 굶주린 이리 한 마리를 만났었지. 이리는 가까이 오지도 멀리 떨어지지도 않은 채 어디 가지고 내 뒤를 쫓으며 따라와 날 잡아먹으려고 했어. 그때 난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만 같았어. 그때 그 이리의 눈빛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거야. 반짝반짝 도깨비불처럼 빛나는 것이 멀리서 내 살을 꿰뚫을 것만 같았어. 그런데 그는 여태껏 보지 못했던 더욱 두려운 눈을 본 것이다. 그것은 그를 집어삼키려는 듯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그의 뒤를 따라왔다. 이런 눈동자들이 하나로 합쳐지더니 벌써 그의 영혼을 물어뜯고 있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러나 아큐가 그 말을 하기 전에 그는 이미 눈앞이 캄캄해지고 귓속은 멍해져 마치 전신이 작은 티끌같이 날아서 흩어지는 듯함을 느꼈다. 그런데
당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거인 영감이었다. 끝내 잃어버린 물건을 찾지 못해 온 집안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 다음은 조씨 집이었다. 수재가 성 안으로 고소하러 갔다가 악질 혁명당원에게 변발을 잘렸을 뿐 아니라 20냥의 포상금을 뜯겼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그들은 점차 왕조가 망하던 전 시대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여론으로 말하면 미장에서는 별로 이의도 없었고 모두들 아큐가 나쁘다고 말했다. 총살 당한 것은 곧 그가 나쁘다는 증거야. 나쁘지 않았다면 총살까지 당할 리가 없잖아. 그러나 성 안의 여론은 좋지 않았다. 그들의 대부분은 불평이 대단했다. 에휴, 총살은 목을 자르는 것만큼 불만하지가 않더구만. 게다가 그렇게 시시한 사용수가 어딨어? 그렇게 오랫동안 끌려다니면서도 끝내 노래 한 곡 부르지 못하다니. 에휴, 괜히 헛걸음만 했다니까.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루신 원작의 아큐 정전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신의 혁명은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폭도로 오인되어 총살당하는 아큐의 죽음을 구경거리로 여긴 군중의 태도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지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전영준 교수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성립되었습니다. 고래의 전제군주제가 해체되고 민주공화제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므로 신의 혁명은 시민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혁명은 미완이거나 실패로 끝납니다. 혁명 역량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진압군 사령관이었던 군벌 위안스카이와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청나라를 해체하고 그 자신이 중화민국의 대총통으로 취임합니다. 정치체제는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권력은 여전히 봉건 세력의 손에 있었고 사회구조는 봉건적인 상태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의 혁명이 바꾼 것은 짧아진 머리카락밖에 없다라는 루신의 날카로운 지적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실패의 원인을 루신은 궁극적으로는 민중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아큐의 해학적 측면이 성공과 희망에 관계된다면 풍자적 측면은 실패와 절망에 관계됩니다. 물론 성공과 희망은 아득히 멀리 있고 실패와 절망은 눈앞의 현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실패와 절망의 전형적인 모습이 구경꾼으로서의 민중입니다. 처형당하는 아큐를 재미있는 구경거리로 삼아 희희낙낙하는 민중들의 모습, 루신이 보기에 그것은 일종의 자학입니다. 그 구경꾼들의 시선 앞에서 아큐는 사람 살려라고 외치려 하다가 정신을 잃죠. 이것이 중국의 어두움의 근원이다 라는 것이 루신의 주장입니다. 저는 그것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20세기 초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이 또 하나의 아큐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 이봉준, 김민석, 김무규, 박경찬, 이원상, 전태열, 박웅선, 이영아, 이주희, 하성룡, 김창열, 김은아, 박희은, 정영웅, 유승화, 기술 이성호, 격과 이용문, 정현재, 음악 오혜원이었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루신 원작의 아큐 정전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